자, 안녕하세요. 숙제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164페이지에. 자, 문제 7번. 자, 다음에 부채에 관한 거래를 분개하라. 알겠습니다. 먼저 1번. 상품을 80만원 외상으로 매입하다. 분개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회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분개고, 분개를 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8요소를 정확하게 숙지해야죠. 자, 자산 자리가 왼쪽, 부채의 자리가 오른쪽, 자본의 자리 오른쪽,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익, 그 다음에 비용. 그럼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증가에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 수익의 발생. 요 기본적인 8가지 요소, 요거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분개를 해주는 거죠. 자, 1번.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였다. 그럼 먼저 상품이라는 자산은 증가되죠? 자, 차변에 상품이라는 자산이 80. 외상으로 매입하면은 갚아야 될 빚이 생겼다. 따라서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80 이렇게 늘어나면 분개 끝난 거죠. 자, 2번. 위에 외상 매입금 중에서 외상값 중에서 40을 갚았답니다. 그러면 갚았으니까 부채가 감소될 거고, 그 다음에 현금이 나갔을 테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은 40이 없어지면서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40 이렇게 감소되겠죠. 3번. 우리은행에서 현금을 200만원 차입하였다. 자, 거래 내용을 보면 돈 빌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돈이 들어왔겠지? 자, 차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200 증가하고, 자, 빌렸어요. 빌린 돈을 뭐라 그래요? 차입금. 그래서 자, 차입금이 부채가 200 이렇게 증가되겠죠. 자, 이 차입금은 그냥 1년 이내다 그러면 단기, 1년 이후일 때는 장기 붙여주면 됩니다. 4번. 위에 3번의 단기 차입금 중 50만원을 현금으로 상환하였다. 그럼 역시 현금이 나갔으니까 대변의 현금이 50 감소되면서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50이 이렇게 감소되는 거죠. 5번. 화물 자동차 한 대를 200만원에 구입했대요. 그럼 화물 자동차는 판매용이 아니라 자기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 사온 거기 때문에, 자, 이때는 차량 운반구다. 차량 운반구가 되면서 200. 자, 대금은 일주일 후에 주기로 했대요. 아직 안 줬습니다. 따라서 미지급금이 된다. 이게 만약에 판매용 차량이다 그러면 상품이고, 여기가 외상매입금이 되지만 얘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때는 미지급금이라는 부채로서 처리하게 된다. 자, 6번. 위에 화물 자동차 구입 대금을 현금으로 갚았대요. 그럼 현금이 나갔으니까 대변의 현금 200이 나가면서, 자, 자기가 갚아야 할 뭐가 없어져요?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이렇게 감소되는 거죠. 부채의 감소는 차변이다. 7번. 상품을 80만원 매입하고, 자, 상품을 매입했대요. 그러면 상품이라는 자산이 80 늘어나면서 대금 중 40만원은 외상, 잔액은 어음을 발행했다. 그러면은, 자, 40만원은 갚아야 되니까 외상 매입금이 되겠고, 나머지 반도 어음을 발행했으니까 어음대금을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되는 어음을 지급어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급어음이 40. 자, 8번. 위에 7번의 외상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요 외상값 갚았다는 거니까 외상매입금이 없어지겠죠?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가 40 없어지면서 현금으로 줬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40 이렇게 감소되면 완료된 것이다. 8번. 다음의 거래를 분개하라. 현금 300만원을 나양팔에게 빌려줬대요. 그러면 현금을 빌려줬으면 현금이 나갔겠네요.
자, 따라서 대변에 현금이 300 나가면서 자, 빌려줬으니까 빌려준 돈은 뭐라 그래요? 대여금. 빌려준 돈은 대여금. 6개월이니까 앞에다가 뭐 붙여주면 돼요? 단기자 붙여주면 되죠. 만약에 2년, 대여기간이 2년 그랬을 때는 장기 대여금이 되고 2번, 위의 단기 대여금 중에서 20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그러면 현금이 200이 들어오면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았으니까 이번에는 단기 대여금이 200 이렇게 없어지면 되겠죠. 자, 3번. 위에 단기 대여금 100만 원과 이자 1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대요, 이제. 그러면 현금은 얼마가 들어오나? 110만 원이 들어오면서 이제 아까 빌려준 돈 300에서 200 받았으니까 나머지 100만 원 없어지겠죠? 그 다음 10만 원은 이자로 받았으니까 받는 이자는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으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4번. 현금을 500만 원 제일 상해에서 차입하였다. 현금을 빌렸으니까 현금 500. 자, 빌린 돈은 뭐라 그래요? 차입금이 500. 근데 차입 기간이 3개월 그랬으니까 내나 단기 차입금. 자, 5번. 위에 단기 차입금 중에서 200만 원을 수표를 발행해서 갚았대요. 그럼 단기 차입금 갚았으니까 먼저 단기 차입금 200이 없어지면서 자, 현금으로 나가면 현금이지만 수표를 발행했어요. 그러면 수표를 발행한 만큼 뭐가 줄을까? 당좌 예금이라는 자산이 200 이렇게 감소되는 거죠. 자, 위에 5번의 단기 차입금 300만 원과 이자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면 이제 역시 빌린 돈 갚았으니까 단기 차입금이 300 없어지면서 자, 뭐를 이자도 줬네요. 이자 30만 원을 현금으로 줬으면 현금은 얼마가 나가나? 330이 나가고 30만 원은 이자로 나간 거니까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이 30 이렇게 발생하면 끝났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산이나 부채에 관한 이런 회계 처리를 정리를 했습니다. 자, 문제 9번. 자, 다음의 거래를 분기하라. 현금 200만 원과 상품 300만 원을 출자하여 신용상사를 설립하였다. 그럼 먼저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는 현금이 200이 들어왔고 자, 내나 상품도 들어왔습니다. 자, 상품은 얼마? 300이 들어왔죠? 자, 이걸 가지고 회사 설립했으니까 우리 회사의 자본금이 된다. 따라서 자본금은 500 이렇게 나타나죠. 2번. 대림상해에서 업무용 컴퓨터를 20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업무를 보기 위한 컴퓨터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무실에 집기니까 비품이 되겠지? 자, 비품이 20.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현금이 20 이렇게 나갑니다. 3번. 상금상해에서 상품을 100만 원 매입하였다. 그럼 먼저 상품이라는 자산이 100만 원 늘어나고 대금 중 6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현금이 60 나가고 잔액은 외상으로 했으니까 갚아야 될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40 늘어난다. 4번. 상품을 250만 원 매출했답니다. 그러면 상품이 없어졌으니까 상품 250 나가고 대금 중 100만 원은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현금이 100.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이번에는 받을 돈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150 이렇게 늘어나겠죠. 자, 5번. 위에 4번에 외상 매출금 받을 돈을 현금으로 회수했으니까 현금이 150 들어오면서 자기가 받아야 할 뭐는 없어져요. 외상 매출금이 150 이렇게 없어지겠죠. 자, 6번. 위에 3번의 외상 매입금을 우리 아까 외상으로 40만 원 갖고 온 거 그거를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러면 현금이 나갔으니까 대변에 현금 40 써주면서
갚아야 될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40 이렇게 감소된 거죠. 자, 7번 새마을금고에서 현금을 300만 원 단기로 차입하였다. 자, 현금을 빌려왔으면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현금은 300이 들어왔고 빌린 돈을 차입금인데 단기간 빌렸으니까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300 이렇게 늘어나겠죠. 자, 7번 위에 단기 차입금 300만 원과 이자를 함께 현금으로 갚았답니다. 그러면 현금이 먼저 나갔으니까 대변의 현금은 330이 나가버리고 그 다음에 빌린 돈은 갚았으니까 단기 차입금 없어지겠죠. 자, 단기 차입금은 300이 없어지고 30만 원은 이자로 준 거니까 이자 비용이 30 이렇게 없어지겠죠. 9번 업무용 복사기 200만 원을 구입하였다. 업무용 복사기는 뭘로 돼? 비품. 자, 비품은 200. 그 다음 대금은 일주일 후에 주기로 했다. 비품인데 아직 안 주면 미지급금이죠. 미지급금이 200. 자, 10번 위에 9번에 복사기 대금을 현금으로 갚았답니다. 그러면 현금이 나가면서 갚아야 될 부채는 감소되겠죠. 미지급금은 200 이렇게 없어지면은 이게 바로 거래의 탄력소에 의한 하나하나의 그 분계가 되는 거죠. 이런 분계가 자연스럽게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잘 안 돼요. 그리고 많이 틀리죠. 틀리면 고치고 틀리면 고치고 이렇게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지난주에 숙제 그게 다였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시 앞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앞으로 들어와서 118페이지 나갈 차례인가요? 맞죠? 자, 118페이지에. 자, 이번에는 이제 거래의 종류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거래에는 어떤 거래가 있느냐?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거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이제 교환 거래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손익거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혼합거래. 이렇게 이제 거래를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분류를 해줍니다. 그럼 차이점은 뭐냐? 교환 거래는 거래 자체에 자산이나 부채, 자본에만 증감 변화가 있으면 요거는 이제 교환 거래다 이래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찾아낸다면 교환 거래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교환 거래예요. 1번 보면 자산의 증가, 자본의 증가. 지금 여기 2번도 마찬가지에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그러니까 자산이나 자본, 부채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 거죠. 이건 어떻게 돼? 자산, 부채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교환거래가 된다 이 소리예요. 이런 것들이 교환거래. 이것도 4번도 역시 자산 교환거래. 자, 5번 자산 교환거래. 6번 부채 자산 교환거래. 자, 7번도 자, 현금 단기 차입금 자산 부채. 그러면 이런 것들이 교환거래가 되는 거죠. 그럼 뭐예요? 대부분 다 교환거래네? 대부분 다 교환거래입니다. 그런데 손익거래는 뭐냐? 하나의 거래에서 수익이나 비용의 증감이 생기면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손익거래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예를 든다면 이자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이자를 현금으로 주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나가면서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 이런 비용이 발생했잖아요. 그럼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거래를 우리는 손익거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대로 임대료 3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봐요. 그러면 현금이 30, 받는 집세를 우리는 임대료라고 했습니다. 임대료 30 이렇게 되면 이런 게 이제 손익거래가 되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혼합거래는 뭐냐? 혼합거래는
위에 있는 교환거래하고 아래에 있는 손익거래가 동시에 발생하게 되면 이런 게 이제 혼합거래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예를 든다면 이런 것들이죠. 자, 8번을 보시면 차입금 300만 원을 현금으로 갚았어요. 그러면 원래가 이게 330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잘라주면 차입금 3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이자 비용 30만 원을 현금으로 준 거라. 거래가 두 개죠. 그러니까 하나는 빌린 돈을 갚는 교환거래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손익거래가 두 개가 동시에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래를 혼합거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셨죠? 근데 이제 제일 혼동이 되는 게 그러면 이런 게 이거 비용이고 그러면 손익거래고 현금 자산이니까 교환거래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요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게 손익거래라. 자, 수익이 발생했어요. 자산이 늘어났으니까. 그러면 이게 손익거래인데 혼합거래하고 손익거래를 구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보세요. 거래의 이중성에 따라서 비용만 생길 수는 없어. 비용이 발생하면 동액의 자산이 감소되거나 또는 부채가 늘어나거나 또는 자본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이자 비용이 50이에요. 그럼 비용 50을 왼쪽에서 50을 죽여. 그럼 오른쪽에서 50을 죽여요. 남는 게 없어요. 그러면 손익거래다 이 소리야. 남는 게 없잖아요 지금. 여기도 보세요. 임대료 30이라는 수익 죽였어요. 그 금액만큼은 여기서 30이 현금이 들어오잖아 이제. 죽였어요. 남는 게 없죠. 그러면 손익거래다. 그러면 이거 봐. 혼합거래는 자, 단기 차입금 300만 원을 현금으로 줬어요. 이자 비용 30만 원을 현금으로 줬습니다. 그럼 이게 330 아니겠어요, 이게. 그러면 330인데 이자 비용 30만 원, 비용만큼 죽이면서 여기도 30을 죽여버리는 거죠. 이 비용에 해당하는 만큼 여기서 30을 죽여도 뭐 하나 남아있어요. 교환거래가 하나 남아있다 이 소리지. 300만 원짜리가 교환거래가 하나 남아있죠. 그럴 때가 혼합이다 이 소리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는 손익거래에서는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하는 거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수익만 달랑 또는 비용만 달랑은 없다 뭐. 거래 이중성에 따라서 비용이 발생하면 동액만큼 자산이 나가는 거니까 요 현금은 얘를 주기 위한 거니까 요걸 지워버리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러면 손익거래고 여기처럼 비용을 죽여도 교환거래가 하나 남아있으면 그러면은 혼합거래다 이 소리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 파트만 요것만 좀 교환거래는 누구든지 쉽게 찾는데 손익거래 혼합거래는 처음에는 조금 혼동들이 돼요. 근데 뭐 틀리면 어때 처음에는 틀려도 좀 하다 보면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네 이제 이렇게 됩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그래서 118페이지에 보면 교환거래란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의 증감 변동을 일으키는 거래지만 수익과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거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상품을 40만 원 매입하였다. 자, 상품을 40만 원 매입하였다. 그러면 상품이라는 자산이 40 늘어나면서 대금은 현금으로 줬대요. 현금 40.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는? 상품이라는 자산의 증가, 현금이라는 자산의 감소. 그러니까 얘는 무슨 거래? 교환거래가 된다. 이 소리죠. 자, 2번도 현금 80만 원을 3개월 상한 조건으로 빌려왔대요. 그러면 현금이 80 늘어나면서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80 이렇게 늘어났어요. 자, 자산이 증가되면서 동액의 부채가 증가됐다. 자산이나 부채의 증감 변화는 교환거래 이렇게 되는 거죠. 3번 건물 1000만 원과 현금 500만 원을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하였다. 그럼 기업으로 볼 때는 건물이라는 자산이 1000만 원 늘어나고 그 다음에 현금이 500만 원이 늘어났어요. 요걸 가지고 영업을 개시했으니까
자본금이 1,500 이렇게 됐잖아요, 이제. 그럼 이게 복잡하니까 혼합거래. 그러면 안 된다고. 복잡해서 혼합거래가 아니라 자산, 자본. 그러면 비용이나 수익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무조건 복잡해도 교환거래다 이 소리예요. 자, 4번. 외상매입금 8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면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가 80 없어지면서 현금이라는 자산도 80 이렇게 없어지면 부채의 감소, 자산의 감소 따라서 무슨 거래? 교환거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환거래는 어려울 거 없죠?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거래가 발생하여도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에만 증가한 변화가 있으면 늘면 어떠고 줄면 어때?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거래가 교환거래가 되는 것이다. 그에 비해서 이제 2번 손익거래란 차변이나 대변 어느 한쪽에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하는 거래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보시겠습니다. 종업원의 급여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면 종업원의 급여를 현금으로 줬으면 급여라는 비용이 발생하고 현금을 줬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됐어요. 그러면 여기 비용이 발생했죠. 자, 동액의 자산이 감소됐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비용이 생기면 그만큼은 이쪽에서 자산이 줄거나 부채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래를 뭐로? 손익거래라고 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비용이나 수익 금액을 양쪽에서 똑같이 저어서 남는 게 없으면 이게 바로 손익거래다. 2번 이달분 점포 사용료 50만 원을 다음 달에 주기로 했다. 자, 점포 사용료는 임차료입니다. 그러면 임차료라는 비용이 50만 원이 발생했고 얘를 다음 달에 주기로 했어요. 아직 안 줬죠? 따라서 미지급금. 자, 요거는 이제 미지급 임차료 그래도 되고 아직 안 줬으니까 미지급금 이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임차료라는 뭐가 발생했어요? 비용이 발생했고 동액만큼 부채가 늘어난 거지. 자, 지워버렸습니다. 남는 거 없어요. 남는 거 없으면은 손익거래. 3번 대여금에 대한 이자 3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현금이 30 들어오면서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받았으니까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이 발생. 이렇게 하면 자, 수익이 30 발생했어요. 동액만큼 자산이 증가됐죠. 자, 따라서 죽였더니 남는 게 없습니다. 남는 게 없으면 이런 거래를 손익거래라고 한다. 자, 세 번째 혼합거래는 위에서 얘기한 교환거래와 손익거래가 동시에 발생한 거래. 이게 이제 혼합거래입니다. 자, 단기 대여금 80만 원과 이자 4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그럼 이제 우리 회사는 현금이 들어왔겠네요. 현금이라는 자산이 84만 원. 자, 84만 원의 현금이 들어온 이유는 빌려준 돈, 대여금을 회수했으니까 단기 대여금이라는 자산이 80 줄면서 4만 원만큼은 뭘 받았어요? 이자 수익을 받은 거다 이 소리예요.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이 4만 원. 그러면 이 4만 원만큼 여기서 4만 원만 죽여요. 그럼 얼마가 남아? 현금 80만 원, 대여금 8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한 거래가 남는 거죠? 이건 무슨 거래야? 교환거래. 손익거래를 제거해도 교환거래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래를 혼합거래라고 한다. 이해하셨죠? 자, 니은번 상품 100만 원, 원가 80만 원짜리를 자, 외상으로 매출하였다.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상품을 팔았습니다. 자, 상품 80만 원짜리가 감소됐는데 외상으로 팔았어요. 얼마에? 100만 원. 그럼 내가 받아야 될 돈은 외상 매출금은 얼마? 100만 원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80만 원짜리를 100만 원에 팔았으니까 여기서 20만 원의 상품 매출이익 여기 발생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내나 상품 매출이익이라는 수익이 20이니까 여기서 20을 죽여버립니다. 20을 죽여버리면 80 남게 되죠. 그러면 손익거래 하나를 제거해도 뭐가 남았어?
교환거래가 남아있죠. 그래서 그런 거래를 혼합거래라고 한다. 이 소리죠. 그래서 거래의 종류는 그와 같이 자 나눠줄 수 있습니다. 자, 디귿번. 단기 차입금 80만 원과 이자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면 먼저 차입금 80만 원하고 이자 20이 현금으로 나갔으면 우리 회사는 현금이 얼마 나간 거다? 1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 중에서 80만 원은 단기 차입금을 갚은 거니까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80에 없어지면서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이 20 이렇게 생겼죠.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자, 이자 비용 20을 죽여버립니다. 그래도 뭐가 남아? 80이라는 차입금 갚은 게 남죠. 자, 손익거래를 제거해도 교환거래가 남았다. 그러면 이런 거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혼합거래라고 한다. 그래서 거래의 종류는 그와 같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밑에 있는 연수 문제 보세요. 다음에 거래의 종류를 교환거래와 손익거래와 혼합거래로 표시하라. 자, 그럼 한번 천천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비품 5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하였다. 무슨 거래? 교환거래죠? 왜요? 비품이라는 자산이 5만 원 늘어나고 현금이라는 자산이 5만 원 감소됐다. 자산, 교환거래. 자, 2번. 상품을 20만 원 현금으로 구입하였다. 그러면 상품이라는 자산이 20 늘어나고 현금이라는 자산은 20이 감소됐습니다. 무슨 거래? 역시 내나 교환거래. 3번. 원가 20만 원의 상품을 30만 원의 외상으로 팔았다. 그러면 원가 조금 아까 20만 원에 사온 놈을 30만 원의 외상으로 팔았습니다. 그럼 받을 돈이 30이 생기니까 여기서 뭐가 생겨요? 상품 매출이익이라는 수익이 발생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수익에 해당하는 만큼을 죽여버립니다. 자, 수익에 해당하는 10만 원을 죽였어요. 남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10만 원 죽이면 20 남잖아. 그러면 손익거래를 제거해도 뭐가 남았어요? 교환거래가 남았으니까 이런 거래를 혼합거래. 요게 이제 세 번째가 혼합거래 이렇게 되겠죠? 4번은 현금 30만 원을 차입하였다. 현금이 30만 원 늘어나면서 자, 빌린 돈 차입금이 30 자산 부채입니다. 무슨 거래? 내나 교환거래. 현금을 20만 원 대여했다. 현금을 대여했으면 현금이 얼마? 20 나가면서 자, 빌려준 돈을 뭐라 그래요? 대여금. 그럼 자산이니까 내나 교환거래가 되는 것이죠. 자, 6번. 임차료 20만 원 중에서 10만 원은 현금으로 잔액 10만 원은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자, 임차료를 갚았답니다. 집세 20만 원을 비용이 발생했죠. 10만 원은 현금으로 줬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10만 원 나가고 나머지 잔액은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뭐가 나가요? 당좌 예금이 10만 원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는 무슨 거래? 혼합거래. 그러기가 쉽다라니까. 여러분들은 뭐에 빠졌어요? 복잡하면 혼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이게 뭐 복잡해도 혼합이 아니라 이런 게 손익거래예요. 왜 그런가 봐요? 임차료라는 비용이 20이야. 그럼 10 죽이고 10 죽이면 남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면 남는 게 없으면 손익거래다 그랬잖아요. 남아야 혼합이지. 무슨 뜻인지 아셨어요? 다시 한번. 비용이 20만 원 발생했어요. 그럼 얘만 생길 수는 없어. 20만 원만큼은 반대편에 자산이 감소되거나 부채가 증가되는 형태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따라서 얘네들은 세트예요. 세트로 같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이런 거래를 손익거래라고 한다 이 소리지. 자, 7번입니다. 화재로 인하여 건물이 100만 원 소실되었다. 화재로 인하여 지금 120페이지입니다. 화재로 인하여 건물이 타버렸대요. 그러면 건물이라는 자산은 감소됐습니다. 100만 원.
그 다음 화재로 인해서 생긴 손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재해손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재해손실에는 비용이 발생했지? 자, 비용이 발생한 동액만큼 현금이 나갔죠? 따라서 이런 거래는 무슨 거래? 손익거래다, 이 소리예요. 재해손실에는 비용이 100이에요. 그럼 여기도 100을 죽이면 남는 게 없잖아. 남는 게 없으면 손익거래다, 이 소리죠. 자, 차입금 30만 원과 이자 3천 원을 금일 현금으로 지급하였답니다. 그러면 현금이 얼마 나가요? 30만 3천 원. 30만 원은 단기 차입금을 갚았어요. 30만 원은 3천 원은 이자로 줬어요. 이자 비용. 자, 그러면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비용만큼 3천 원 죽입니다. 남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무슨 거래? 그러면 혼합이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자 비용이라는 손익거래를 하나 제거했어요. 현금으로 줘서 손익거래를 제거했더니 단기 차입금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교환거래가 하나 남아있게 된다. 그러면 이런 거래를 혼합거래라고 한다, 이 소리죠. 9번 대여금에 대한 이자 2천 원을 금일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현금이 얼마 들어왔어요? 2천 원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받은 거니까 이자 수익이 생기는 거지. 여기서는 대여금을 돌려받은 게 아닙니다. 이자만 받은 거죠. 그러면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이 2,000원, 동액만큼 2,000원 죽여버렸습니다. 남는 거 없어요. 남는 게 없으면 손익거래다, 이 소리지. 그래서 자, 정리해 봅니다. 9번은 손익거래. 자, 1번은 뭐죠? 교환거래. 2번 교환거래. 3번 혼합거래. 3번은 혼합. 4번은 교환. 5번도 교환. 6번은 손익. 7번 손익, 8번이 혼합, 9번이 손익거래. 이해하셨죠?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현금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거래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자, 현금이 들어오거나 나간다. 그러면 우리가 현금거래. 그 다음에 현금이 수반되지 않아요. 그런 거래를 대체거래,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현금이 나갔네요. 현금거래요. 현금이 들어오면은 현금거래예요. 그 다음에 여기 현금이 다 들어오잖아, 이거. 다 들어오는데 이런 경우 9번 보세요. 9번을 보면은 비품 미지급금, 현금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9번과 같은 거래를 대체거래, 이렇게 얘기한다, 이 소리지. 이해되죠? 얘네들은 현금이 있잖아. 현금이 있으면 현금거래고, 다시 현금거래는 두 개로 나눌 수 있죠. 돈이 들어오면 입금거래, 돈이 나가면 대체거래, 이렇게, 출금거래, 이렇게 돼요. 현금거래는 돈이 들어오면 입금거래, 돈이 나가면 출금거래다. 그 다음에 이제 대체거래는요, 전부대체와 전부대체, 그 다음에 일부대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얘기한 대로, 자, 여기에 나와 있는 9번은 전부대체죠. 이건 전부대체거래. 근데 이제 이런 경우를 보세요. 이런 경우를 보면, 일부는 현금이 들어왔고, 일부는 현금이 안 들어왔잖아. 그럴 때는 요거는 일부 입금, 일부 대체. 오케이? 자, 2번은 돈이 나갔습니다. 출금거래. 3번은 일부는 돈이 나갔어요. 일부 출금, 일부 대체. 4번은 일부 입금, 일부 대체. 오케이? 5번은 입금거래. 6번은 출금거래. 7번은 입금거래. 8번은 출금거래. 둘 다 현금이잖아요. 둘 다 현금. 그러면 출금거래. 9번은 대체거래. 10번은 출금거래. 이렇게 되겠지. 아시겠지? 그래서 거래의 종류를 이렇게 나눌 수도 있다. 그 다음에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따라서 단순 거래냐, 복합거래냐, 이렇게 나와요. 이건 쉬워. 단순 거래는 차변에 하나,
대변에 하나 있는 게 단순거래. 그에 비해서 복합거래는 차변에 2개 이상, 대변에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대변에 2개 이상, 차변에 하나. 아니면은 차변도 2개 이상, 대변도 2개 이상. 하여튼 복잡하면 복합거래. 그럼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해볼까? 이거 복합. 요거 단순. 요거 복합. 단순. 복합. 단순. 제일 쉬운 게 단순거래와 복합거래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21쪽으로 가면 거래가 발생하는 장소에 따라서 내부 거래와 외부 거래로 나눌 수 있다. 근데 이제 내부 거래와 외부 거래, 요거는 이제 자기네 회사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거래가 내부 거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기업하고 거래를 하면 그게 외부 거래죠. 그러니까 거의 대다수는 뭐가 돼요? 외부 거래가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자, 본점이 있고 지점이 있어요. 그럼 본점과 지점 간의 거래, 그거는 내부 거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거래가 언제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처음에 영업을 개시할 때 하는 분계, 그거를 개시분계. 그 다음에 기중에 하는 거래를 영업거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하면서 거래를 하게 되면 결산거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는 안 썼습니다만은 회사를 때려치겠다. 마지막 마무리하는 거래를 청산거래.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거래의 중요성은 요 거래의 팔려서 있죠? 요것만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요런 것들은 지금 잘 얼른 체킹이 안 돼도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거는 아니다. 자,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놀면 뭐 하겠습니까? 121페이지 보면 다음의 거래의 결합관계와 거래의 종류를 표시하라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분계하십니다. 분계. 그 다음에 분계가 끝나면 그 옆에다가 분계를 합니다. 이제 분계를 한 다음에 그 옆에다가 교환거래냐, 자, 교환거래냐, 그 다음에 혼합거래냐, 그 다음에 손익거래냐, 이런 걸 옆에다가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여기는 손익거래가 없네. 그래서 교환거래인지 손익거래인지 이렇게 써주시면 거기까지. 나머지는 단순거래 이런 거는 안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1번부터 14번까지를 분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옆에다가 거래가 교환거래인지 손익거래인지 혼합거래인지, 자, 그거를 옆에다가 써 놓으시고, 그리고 쉬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저는 이게 너무 쉬우니까 나는 지금부터 쉬고, 여러분들은 요거 풀고 쉬시고, 자, 그러면 서로 공평한 거예요.